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여공세, 대윤석열 공세, 대검찰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착착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의심을 많이 받아왔던 분인데 그간에 있었던 의심을 단박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이재명이 없어도 할 일은 한다. 민주당 공세 강화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자, 민주당이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아마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이재명만 딱 목을 조이면은, 이재명만 주저앉히면은 민주당이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얘들이 그래도 계속 뭔가를 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낭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재명만 잡아뜨리면 자신이 민주당을 접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 뭐 말만 나오면 이재명 물러나라, 뭐 말만 있으면 이재명 탓이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이재명만 없으면 정말 수박들한테 넘어가고 윤석열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당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현재 병원에 누워 있지만, 그래서 당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할 일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한번 몰아세웠다면은 이제 2차, 3차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차 공세는요,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쯤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여요. 그날 통과를 못한다면 1월 12일에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요, 아마 1월 하순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게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또 맞춰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와, 공격 프로그램이 쫙 있네. 1차, 2차, 3차 착착착 진행돼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이 착착착 순서대로 이재명 대표를 조여오고 민주당을 한 대, 두 대, 세 대 막 때리는 것만 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반격에 들어간 거죠. 지금 이 공격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은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엊그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권에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 신원식 파면해라. 가만 안 놔둔다. 자, 신원식은 의원 시절 때부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지목을 해왔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까지 했다. 이거는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차례도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한 바가 없어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예요. 분쟁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이 군침을 흘리고 빼앗으려고 할 뿐.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요.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땅 이 말입니다. 고유의 영토라는 말이 다들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원래 우리 땅이야. 처음부터 우리 땅이었어. 옛날부터 우리 땅이야. 자, 옛날 고자, 유리할 유자. 옛날부터 우리 땅. 이게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신원식이 갑자기 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해 버렸습니다. 실수였다? 아니,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이런, 진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요, 국방부 장관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해태의한 게 아니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위반한 거예요. 위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야. 의무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법이에요.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독립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가 장관입니다. 따라서 장관한테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독립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한다. 거기에는 당연히 독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요? 그걸 장관이란 놈이 합니까? 탄핵 사유죠. 볼 거 없어요. 자, 파면해라. 파면이란 말이 뭘 말한다? 제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말 자체에서 얘 안 자르면 탄핵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해임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강요를 내쫓는 것을 해임이라고 그럽니다. 파면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파면하란 말은 뭘 말한다? 안 되면 우리가 탄핵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박근혜 탄핵 심판 바로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판결문 주문을 읽습니다. 뭐라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즉 파면이라는 말에는 그 자체에서 탄핵을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신원식 파면해. 이 말은 뭐다? 파면 안 하면 우리가 탄핵할 거야 라는 말이 포함된 거죠.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장식 씨, 이게 뭐죠? 무슨 시사죠? 예. 자, 퇴근길 시사라고 하는 신장식의 이게 뭐죠? 갑자기 신장식 변호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전화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물어봐요.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하실 겁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임 건의부터 절차대로 하나하나 밟아갈 겁니다. 즉 해임 건의를 할 것이고 해임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탄핵까지 할 것이다.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진행 경과를 볼 때 2월 중순 이때쯤이 되면 가시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월 중순이 될 때까지는 뭐 할 건데, 그게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요, 원래 지난해 12월 31일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배째 이랬지. 그러니까 김진표가 일단 그럼 오늘은 하지 맙시다 해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협의를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이것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힘당이 협의를 거부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1월 8일 날 한 번 더 논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1월 9일 날 통과를 시킬 거로 보입니다. 1월 9일 날 통과가 안 되면은요, 제가 볼 때 1월 12일 아마 마지막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본회의가 있거든요. 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윤석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면은 자, 윤석열 한 달에 한 개씩 거부권 행사하려나? 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예, 총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자, 공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1월 상순 혹은 중순에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1월 하순경에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제2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원식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마 윤석열이 거부하겠네. 그 거부한 게 다시 돌아오면은 2월 하순경에 다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이 진행될 예정일 겁니다. 될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뭐가 있다? 예.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검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진행될 것이 또 있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여기 쭉 일정대로만 계속 진행이 돼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요, 선거를 앞두고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 거부해야 될 것 같아. 자, 볼만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에 대한 탄핵도 지금 다시 재추진될 수 있습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는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 기구로 사실상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야당에서 추천한 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김홍일이 그냥 막 혼자서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에 이어서 김홍일도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도 3, 4월이면 또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선거를 앞두고는 무리한 짓을 안 하는데 윤석열은 선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무리한 짓을 해. 아마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 한 번 밀리면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이 지금 국힘당 당대표가 돼 있으니까 이때 내 마음대로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로서는 좋죠. 왜? 그러면 그럴수록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뭐가? 윤석열 탄핵. 자, 장관이 계속 탄핵당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의 탄핵 사유는 바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이어집니다. 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장관이에요. 따라서 장관의 탄핵 사유는 곧바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이어집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이 억지로 끌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나름 민주당 쪽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민주당 도대체 왜 저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 보니까 좀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 보면은 이재명 혼자만 싸우고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나몰라라 이런 것 같았는데, 자, 이제 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정말 옛날하고 좀 다른가, 좀 좋아졌나? 민주당 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서서히 민주당 내 분위기도 이제는 이것저것 고려할 것 없이 따져보지 말고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워야 한다, 제대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신원식 탄핵이라든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분이고 실리고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신원식 탄핵도 마찬가지,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아니냐. 따라서 절차가 마무리된 대로 착착 진행할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이 상황, 이재명 대표의 희생 때문에 생긴, 이재명 대표의 희생으로 얻어진 기회 아니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에 의해서 당하기만 하다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재명 대표의 희생,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기회를 얻은 거 아니냐. 한 번은 구속영장, 한 번은 진짜 생명의 위기를 무릅써 가면서 얻어낸 희생 아닙니까?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에서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로 지금 자리를 잡았대요. 현재까지는 그렇답니다. 수박들도 이런 분위기에 반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박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도 일단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한답니다. 서훈 입 다물고 있는 거 봐. 그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윤영찬 입 다물고 있죠.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솔직히 이원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말로는 탈당도 이원욱 혼자 할 것 같대. 윤영찬도 설훈도 탈당 안 할 거래. 이원욱 혼자 나갈 것 같대. 조홍천은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네요. 글쎄. 윤영찬 같은 경우에는요, 당내 경선 준비하라고 자기들 보좌관들한테 얘기 다 해놨대. 서로는 실제로 준비하고 있대요. 그 지역구에서 경선 준비하고 있대. 열심히 잘하고 있대. 자기는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탈당을 왜 하겠어? 안 하지. 김종민도 자기가 경선에서 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답니다. 큰소리 떵떵 치고 있대. 자, 그러니 탈당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박용진은요, 탈당 못 합니다. 박용진은 절대 탈당 못 해요. 걔는 탈당 못 해. 걔는 받아줄 데가 없어. 자,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모습을 지금 현재는 좀 깨부시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